그러면 이렇게 바로 눕기를 따줍니다. 이게 브이로그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레거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가 26.0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나름대로 생긴 큰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프리미어 프로였잖아요. 그런데 26.0부터는 프리미어로 바뀌었습니다. 프로자를 떼버렸어요.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처음에 앱 실행할 때도 이 스플래시에서 어도비 프리미어라고만 써 있습니다. 물론 아직 프리미어 프로의 흔적이 남아있긴 해요. 바로가게에서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고 되어 있고 윈도우 프로그램 파일에서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기능이 AI 기반 객체 마스킹, 재설계된 모양 마스크,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고요. 제가 또 직접 업데이트해서 보다 보니까 효과도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오브젝트 마스크, 이 기능을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 툴바 있죠. 뭐 물론 요거는 이제 각자 세팅한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위치가, 여기 툴바 보시면은 여기에 오브젝트 마스크 도구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쓰려면은 일단 클립을 기본적으로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마스크를 돌려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얹었을 때 포토샵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물체를 인식해서 딱 잡아주거든요. 일단은 클릭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눕기를 따줍니다. 효과 컨트롤로 갔을 때 이 클립에서 할당되지 않은 마스크, unassigned 마스크라고 해서 일단은 이 마스크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가방을 내려놨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요 장면을 한번 마스크를 따볼게요. 오브젝트 마스크 다시 눌러서 클릭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앞뒤로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앞으로 추적 먼저 했고 뒤로 추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추적하는 거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 이 손까지 잘 파악을 해내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의자에 제가 조금 가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무시하고 굉장히 눕기를 잘 땄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방 든 것도 따고 있네요 지금.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불투명도 마스크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눕기 딴 채로 바로 보이는 건데 재생을 해볼게요. 야, 이거 성능이 좋은데요? 이게 옛날 같으면은 막 마스크 펜 툴로 하나하나 그려갖고 프레임 단위로 조절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었던 건데, 이제는 그냥 AI 기반으로 물체를 바로 인식해서 그거를 프레임 단위로 쫙 따라가 준다. 일일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사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프레스트 파일이 있는 그 폴더에 하위 폴더로서 마스크 영역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 영역을 다른 컴퓨터에서 편집을 하고 싶으면은 마스크가 들어있는 폴더까지 같이 그 컴퓨터에 넘겨줘야 이 오브젝트 마스크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지 않고 원활한 편집이 가능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마스크를 굉장히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효과 들어가서 블러 앤 샤픈 있죠. 여기서 가우시안 블러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바로 지금 가우시안 블러 넣자마자 오브젝트 마스크로 선택되어 있던 이 부분이 바로 효과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블러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블러를 넣을 때 효과 컨트롤 가서 보시게 되면은 혼합 모드가 있어요. 지금은 더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빼기가 있고 교차가 있습니다. 빼기로 하게 되면은 지금 선택된 영역이 아닌 그 반대 영역, 그러니까 마스크 영역을 반전을 시켜서 선택된 사물이 아니라 그 다른 주변 배경을 이제 효과를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브이로그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몇 안 되는 브이로그 콘텐츠 중에 하나를 이제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효과에 오브젝트 마스크를 적용시킬 때는 또 편한 부분이 일단 효과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효과 컨트롤 패널에 와서 블러를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툴바에서 오브젝트 마스크 도구를 누르고 바로 지정을 해주면은 가우시안 블러에 대한 마스크로 바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원래 같으면 할당되지 않은 마스크에서 우클릭해서 불투명도 마스크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당되지 않은 마스크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서 끌고 내려와서 적용하고 싶은 효과에다가 넣어주면은 바로 또 적용이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효과를 먼저 넣고 효과를 클릭한 다음에 마스크를 적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해당 효과에만 마스크를 넣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시 혼합 모드를 빼기로 해볼게요. 그러면 내 얼굴만 남아있고 주변에 블러를 먹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페더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자리 영역을 얼마나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갈 거냐, 지금 0으로 해두면 완전 칼같이 자르는 거고요. 이렇게 조금 넓힐수록 조금 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그러면서 주변 영역을 조금씩 더 먹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로 해놓으시면은 조금 부드럽게 약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확장도 돼요. 지금 선택된 영역이 너무 좁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자리를 흐리게 만들진 않고 선택된 마스크 영역 자체를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뒤 추적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그 배경이 자연스럽게 블러가 들어가면서 나 말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걸렸을 때 일일이 다 마스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불편함이 조금 더 덜해지고, 지나가는 다른 행인분들의 얼굴
얼굴도 조금 더 간편하게 블러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당연히 블러 강도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 약하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브이로그 많이 찍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블러 먹이는 거에 대한 귀찮음이 조금 덜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색 보정을 할 수 있는 루메트리 색상, 이 효과를 갖고 와서요, 아이폰 뒷면을 한번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아이폰 뒷면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 거라서 이 맥세이프 충전기까지 포함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영역 선택하는 거를 올가미 또는 사각형으로 고를 수가 있는 건데, 사각형으로 누르고 개차에서 빼기 이걸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 충전기 부분이 이제 인식이 돼갖고 마스크 영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덜 빠졌죠? 덜 빠진 데도 추가로 한번 쫙 해볼게요. 그럼 이제 마스크에서 완전하게 빠졌고요. 이거를 올가미를 선택한 상태에서 플러스를 눌러갖고 이렇게 다시 올가미 선택하면은 올가미 툴로도 이렇게 선택 영역 조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루메트리 색상에서 이 컬러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틴트 색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틴트를 막 바꿨을 때 뒤에 있는 맥세이프 충전기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고 아이폰에만 이렇게 색깔이 바뀐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원래는 이제 얼굴만 조금 더 보정을 하기 위해서 저도 HSL 보조 기능을 쓰고 있었는데, HSL 보조 대신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얼굴과 목 정도만 선택을 해서 여기서 루메트리 색상으로 얼굴도 좀 밝게 하고 채도도 조금 높여주고 온도도 조금 높이고 틴트도 조금 높여주고 얼굴만 딱 보정을 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얼굴만 오브젝트 마스크를 적용을 시켜갖고 보정을 한번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마스크를 또 활용하기가 좋은 게 이렇게 지금 불투명도를 가서 레이어를 복사해준 다음에 원본 영상은 밑에다 깔아주고요, 눕기 따진 부분을 위로 올려주고요, 그 뒤에 텍스트를 이제 넣어주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인물 뒤에 텍스트가 걸리게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텍스트 효과도 굉장히 고급 기술로서 느껴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물이나 사물 뒤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이런 효과, 조금 접근성이 쉬워졌다 보니까 당분간 여러 영상에서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오브젝트 마스크는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야, 이거 크로마키 사서 뭔가 조금 시작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굳이 크로마키까지 사지 않고 일단은 프리미어 프로 오브젝트 마스크 기능으로 조금 써보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크로마키를 사는 걸로 조금 더 전략을 바꾸셔도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원 UI 관련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직접 쓰는 개인 폰이라서 제 개인정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금 마스킹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이렇게 블러를 일일이 하기가 굉장히 좀 귀찮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오브젝트 마스크가 아니라 원형 그 다음에 사각형 도구를 보여드리면서 마스크 기능 자체가 굉장히 좀 개선이 많이 됐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가우시안 블러를 갖고 와서 일단 양은 0으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트 이 팝업을 사각형 마스크를 눌러서 드래그를 쫙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마스크가 가우시안 블러에 바로 들어간 거고요. 이 마스크 자체가 조금 툴이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확장을 누르게 되면은 공률이 마스크에 들어는 가지만 그냥 마스크가 커지잖아요. 여기서 변형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높이 비율 조정, 넓이 비율 조절 이게 있습니다. 높이 비율을 이렇게 줄여주고요, 너비 비율도 이렇게 줄여주면은 기존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확장을 했어도 이 사이즈를 조절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확장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점 위치를 막 바꿔가면서 조절해줬어야 됐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추적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것도 맞춰서 트래킹을 완료를 해줬습니다. 이게 없어진 것까지는 완전하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나서는 제가 다시 없애주면 되죠. 효과를 여기서도 더하기, 빼기, 교차에 혼합 모드가 됩니다. 그런데 교차는 또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냐면요, 마스크를 예를 들어서 2개를 했다고 해봅시다. 사각형 하나를 하고 펜 마스크 도구로 제 로고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교차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마스크의 모양을 한 번에 합쳐서 하나의 마스크처럼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션을 움직이게 되면은 두 개의 마스크를 하나의 도형처럼 만들어서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고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 혼합 모드도 굉장히 또 다양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다. 뭔가 도형이나 텍스트나 이런 거를 넣고 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모양을 교차해서 합친 다음에 만들기도 굉장히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바뀐 효과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효과 컨트롤 패널을 보시면은 레거시라는 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비디오 효과랑 비디오 전환에 대해서 레거시, 그러니까 과거의 효과들이 여기 정리가 싹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가우시안 흐림도 그렇고 모자이크, 방향 흐림, 크로스 디졸브, 슬라이드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레거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필름 임팩트라고 하는 원래는 서드 파티로만 제공되던 어도비 프리미어의 효과 플러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도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걸로 변경이 되면서 이 효과가 아마 25.5 버전부터 내장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필름 임팩트 효과를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고 새로 제공되는 필름 임팩트 효과랑 겹치는 기존의 효과들은 이렇게 레거시로 넣어버린 건데, 이게 레거시로 넣어버리게 되면은 어도비가 몇 번의 업데이트를 거쳐서 결국에는 없애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예전에
레거시 타이틀도 그랬고 결국에는 레거시자가 붙게 되면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극단적으로 가오시안 흐림만 보더라도 레거시가 훨씬 나아요. 보시면 일단 설정 내용도 조금 다르죠. 레거시, 가오시안 흐림 같은 경우에는 흐림 정도가 0에서 3만까지 흐림 정도를 컨트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흐림 차원도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가장자리 픽셀의 반복을 할지 말지도 다 제공되고 있었던 건데, 새로 바뀐 거는 일단은 이 필름 임팩트 사이 효과가 이 서프라이즘이라는 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은 내가 알아서 효과를 지정을 할 테니 조금 더 새로운 영감을 받아라, 약간 이런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필름 임팩트 효과인지 아닌지는 서프라이즈미가 있냐 없냐로 조금 더 구분할 수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블러니스라는 효과 정도에서 어마운트라는 양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0에서 100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3만까지 막 엄청나게 흐리게 만들던 이거랑은 조금 또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지금 이게 새로 바뀐 가오시안 블러 100이고요. 기존 레거시는 흐림 정도가 3만이기 때문에 이 흐려지는 정도의 차이가 확실하게 눈에 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활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적용되던 그 양보다 훨씬 적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요건 아쉬운 분들이 분명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흐림 차원, 그러니까 가로, 세로, 가로 또는 세로 요거를 고르는 것도 또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예시를 가오시안 흐림으로 보여드린 게, 저도 가오시안 흐림을 가장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 다른 효과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레거시에 있는 크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장자리 페더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이 반으로 잘린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이런 흐림 효과를 끝부분에 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뀐 부분에서는 아예 그 크롭을 따로 효과를 줄 수가 없고요. 그냥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해당 클립에 대해서 여기 위쪽, 왼쪽, 오른쪽, 아래쪽 자르기 요거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가장자리 페더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자르기도 레거시를 아예 빼버렸는데, 만약에 언젠가 이 레거시 효과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자르고 나서 가장자리에 페더 넣는 거는 마스크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 크롭 기능을 써서는 더 이상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쓸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이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지금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기능들이 다 레거시라는 폴더에 몰려있다 보니까 다행히도 쓸 수 있는 기능들이라서 괜찮은데, 정말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없애버릴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필름 임팩트 사이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필름 임팩트 대시보드를 켜서 쓰던가 아니면 효과에서 이렇게 필름 임팩트 폴더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4개의 폴더로 나눠져 있었던 건데, 비디오 전환 효과에서도 이렇게 필름 임팩트 하나, 둘, 셋, 넷, 다 6개로 나눠져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필름 임팩트에 대한 폴더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비디오 효과에 필름 임팩트 효과들이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구분이 없어져서 필름 임팩트 효과랑 일반 효과가 섞여서 혼재되어 있다 라는 부분도 조금 아쉽고 적응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동안 잘 말씀드리지 않았던 프리미어 프로, 이제는 프리미어죠, 어도비 프리미어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신기능들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된 기능들도 써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26.0 버전에서 편집 그리고 내보내기에 있어서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선발대 느낌으로 쓰고 있지만, 그래도 어도비도 이게 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여러 가지 큰 버그들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었고, 조금은 더 지켜보고 업데이트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약간 평소랑 다른 컨텐츠인데도 재밌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